관리에서 문제가 한 문제 나옵니다. 관리에서는요. 여기 맨 먼저 관리에서는 관리의 의미, 그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관리에서도 하나 정도만요. 관리에서도 대부분 묶어서 한 문제 나오면 대부분요. 맨 처음에는 관리의 의미. 관리란 말은 예를 들어서 관리의 의미는 취득에서부터 처분까지 나오는데 첫 번째가 1차적 관리 조치. 1차적 관리 조치. 이걸 1차적 관리 조치란 말은 사전적 조치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 건물 샀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한 다음에 잘 써먹어봐야죠. 그래서 보존활동. 그 다음에 개량활동. 또는 아니면 이용을 먼저 하고 보존, 개량, 이용, 개량. 이용활동이요. 그 다음에 개량활동이요. 이렇게 건물 산 다음에 이제 내 거니까 잘 써먹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안 되는 것을 고치는 걸 개량이니까 일단 이렇게요. 그 다음에 처분. 여기까지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란 말은 취득에서부터 어디까지, 처분의 직전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맨 처음에는 1차적 관리조치란 말은 사전적 활동이요. 물건 사기 전에 뭔가 하자가 있으면 싹 제거하는 거. 그래서 1차적 관리조치는 사전적 활동이거든요. 사전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사실 때 저당권 설정되어 있으면 사야 되죠. 저당권 설정 풀고 사야 돼, 만든 거죠. 크잖아요. 만약에 땅을 사는데 그게 쓰레기가 몽땅 쌓였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이거 치워. 언제까지 잔금 지불할 거니까. 계약서 특약. 그러니까 1차적 관리조치란 말은 가장 쉽게 말하면 사전적 활동으로 본격적 활동을 앞두고 사전적으로 뭔가 거주장소를 싹 없애는 것이 바로 1차적 관리조치. 예비적 활동. 사전적 활동, 예비적 활동. 미리 사는 거. 가장 쉬운 애가 도배해 주세요. 그거죠. 보일러 바꿔주세요. 여름 같으면 방충망 달아주세요. 그게 바로 먼저 하는 거. 그 다음에 사전적이고, 이거는 사전적에서 복합 개념, 법률적, 기술적 경영 다 봐야 되겠죠. 복합 개념에 따라서. 이게 복합 개념이요. 그러니까 법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도 보고 경제적 복합적 개념에 따라서 당연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관리라면 붙었지만 관리가 아니라 거래 활동입니다. 그죠? 거래 활동. 미리 사는 것 때문에 관리 활동은 아니죠. 관리는 내 손에 들어온 다음부터니까. 들어오기 전. 그래서 세 가지만 이렇게요. 이게 1차적 관리 조치는 그 건물을 나중에 사가지고 써먹을 때, 미리서 거추장스럽고 뒤쪽에 하자가 있을 때, 내가 본격적으로 쓸 때 뭔가 뒤탈이 생기거나 흠이 생기거나 미리서 싹 없애는 것을 1차적 관리 조치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법적으로 미비한 게 있으면 고쳐라. 뭐 해결해라. 그래서 아까 저당권 설정돼서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해결해. 전부 다 없애고. 그죠? 쓰레기가 몽땅 쌓였으면 그거 치워. 내가 써먹을 때 힘드니까. 맞죠? 미리 사는 거. 그래서 이거는 거래활동에 속하지 관리활동 아닙니다. 관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관리활동에서는 처분행위는 포함된다 안 된다. 처분행위 자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손 들어와서 나가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관리는 취득에서부터 보존, 이용, 개량활동으로 처분의 직전 단계까지가 관리이지 처분행위 자체는 거래활동입니다.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처분행위 자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개량이란 말은 여기서 개량이란 말은 공법의 그 개량하고 틀립니다. 전면적인 대수성은 개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질성은 유지해야 돼요. 동일성. 그래서 동일성 또는 동질성 유지가 돼야 돼요. 요거 유지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은 개량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쪽 얘기니까. 공법은 틀려요. 그래서 동질성, 동일성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껍데기는 놔두고 고쳐야지 완전 쓸고 고치는 것은 개량이 아니죠. 완전 모습까지 바꾸는 것은. 두 가지만요. 요게 주로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처분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까지만요. 그게 지금 첫 번째 관리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 필요성 같은 건 뭐 도시화 현상, 건축기술, 부재 소유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것도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관리의 내용. 관리의 내용 가면은 기술적. 첫 번째가 의미였다면 두 번째는 관리의 내용이요. 관리의 내용은 첫 번째가 기술적 관리. 그러니까 기술적 관리란 말은 제 과목에서는 기술적이란 말은 그죠. 눈으로 보고 느끼고 만지는 외형적 측면. 유지관리. 그래서 유지관리라고 말해요. 또는 아니면 협의관리. 일반적으로 관리, 협의관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쓸고 조이고 닦고 뭐 하는 거, 청소하는 것. 전부 다 기술적 측면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으면 이제 경제적 관리. 그러면 경제적 관리는 돈 관리겠죠. 경제 관리를 그래서 경영관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경영관리.
경영관리를 또 나누면은 수지관리하고 인력관리가 있죠. 돈에 대한 관리, 수지관리요. 수지관리를 또 다르게 말하면 회계관리죠. 또 다르게 말하면 재무관리죠. 돈관리. 수지관리, 회계관리, 재무관리. 그 다음에 이제 인력관리, 사람관리요. 인력관리는 인사관리죠. 노무관리죠. 결국 관리는 사람하고 돈에 대한 관리. 두 가지요. 그래서 여기는 회계관리, 아니면 이건 재무적 관리요. 재무관리요. 요거는 이제 그러면 인사관리.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법적 관리요. 법적 관리는 이제 여기는 그죠. 법의 내용에 따라서 이런 것들. 이게 소유권 등 법적 관리. 근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거죠. 여기서 어긋나는 게 딱 한 몇 가지가 있는데 맨 첫 번째. 토지의 경계사정. 토지의 면적을 재봅니다. 토지의 경계사정이요. 토지의 경계사정, 경계확정. 경계사정이요. 또는 경계확정, 면적확정. 어디에 속하죠? 기술적에 속합니다. 토지의 경계사정은 법률적 아닙니다. 경계 나오니까 소유권 얘기가 아니죠. 여기는 내 걸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경계사정, 토지의 면적을 재보는 것은 기술적이지 법률적이 아닙니다. 만약에 법률적이면 제가 말 안 하겠죠. 금방 알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험 등의 가입, 보험 가입. 우리가 화재보험이라든가 무슨 보험 등의 가입이요. 보험의 가입 자체는 어디에 속할까요? 안전성이죠. 보험 가입 자체는 돈도 있지만은 안전성, 사고 대비하는 거 아닌가요? 보험 가입 자체만. 근데 보험을 유지하고 관리한다는 얘기는 경제적이 맞습니다. 이게 보험 가입 자체하고 보험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틀리니까. 자동차 보험 가입하는 근본적 목적은 사고에 대비하는 게 맞죠. 근데 보험료 내는 것은 경제적이 맞아요. 이게 보험 가입 자체는 기술적 안전성. 물론 돈도 있겠지만 목적이요. 그 다음에 보험을 유지하고 관리한다 그때는 경제적이 맞습니다. 보험료 수납, 보험료 관리하는 것은 경제적.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원의 채용과 면직. 사람을 어쩌니까 채용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면직 잘라냅니다. 이건 어디에 속할까요? 그죠? 여기는 경제적이 아니라 법률적입니다. 직원의 채용하고 면직. 여기는 채용과 면직은 인력관리가 아니에요. 뽑은 것 자르는 것 자체는 고용계약이에요. 이거는 법률적으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뽑은 다음에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일부러 먹는 것은 인사관리가 맞아요. 뽑은 다음에는. 그러니까 뽑는 것 자체는 고용계약으로 봅니다. 채용과 면직은 법률적 관리예요. 고용계약. 그러니까 세 개를 쓴 이유가 분명히 나왔잖아요. 이거 얼른 봤을 때 1번이 법률적이면 저 말 안 하죠. 뻔히 아는 얘기니까. 아니기 때문에. 보험 가입도 경제적으로 간다면 이거 아닙니다. 금방 알 수가 있으니까. 보험 가입 자체는 안전성이에요. 보험 가입 자체는. 물론 돈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 목적은 사고의 대비가 보험 아닌가? 근본적 목적은.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그때는 이제 돈 얘기 나오니까 경제적이 맞죠. 제가 가입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직원의 채용과 면직은 사람 뽑고 자른 것은 그저 고용계약으로 봐야 돼요. 법률적이에요. 계약관리이기 때문에. 근데 뽑은 다음에 그 사람을 일부러 먹고 부서 배치하고 동기부여하고 사기부여하는 거, 그거는 인력관리가 맞습니다. 구별을 분명히 하시라는 얘기. 이해하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오른쪽 영역 나왔네. 그래서 지금은 관리의 영역, 이게 사실 문제를 더 많이 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거기 관리의 영역에서 시설관리, 부동산관리, 자산관리, 여기에 요즘 문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관리 영역. 거의 비슷한데 관리의 영역이요. 거기는 그림을 하나 또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첫 번째가 그런 소유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유자. 그 바로 밑에 누가 있냐면 자산관리자. 그래서 그를 자산관리요. 또는 자산관리라고 할 수가 있는 자산관리자. 그래서 AM이죠. Asset Management, Asset Manager. 우리 식으로 말하면 고문 변호사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같으면. 그러니까 자산관리 또는 자산관리자를 맡길 정도면 자산이 조금 많아야 되겠죠.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자기 주식 종류 다 알고 계실까요? 아마 숫자 몇 개인지 다 알까요?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자기 땅이 몇 평 어디 있는지 다 모를 것 같은데요. 그럴 때 고문 변호사가 있죠. 그 전부 다 재산관리 해주는 거.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그죠. 고간 열쇠는 집사 얘기죠. 대감집에 있었을 때 공신들한테는 막 면 단위로 땅을 불화해주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주로 땅을, 그죠. 강을 경계로 산 경계로 해서 면을 줘서 땅을 불화해주니까. 그럴 때 이 땅을 누구한테 소작 주고 누구한테 주는 거 대감은 몰라. 집사가 다 알아서 세경받고.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관리는 좀 구찌가 큰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여기 같은 건 주로 부동산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부동산 포트폴리오니까. 그 부동산 포트폴리오라는 얘기를 해서 서울에 땅 팔아서 광주에 건물 삽니다. A 주식 팔아서 B 주식 팝니다. 이런 거. 좀 구치가 큰 거.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자산관리 주로 머리 얘기죠. 우리 회사의 조직으로 보자면 의사결정결정 상층부. 그러니까 주로 전무, 상무 또는 등기사 이런 사람들. 주로 회사의 방향을 결정하고 기획하는 사람 전부 다 자산관리자. 좀 위에 꼭대기 있는 사람. 만일에 삼성전자가 지금 수원에가 주로 많이 있죠. 광주로 삼성전자 본사를 옮깁니다. 그때 대리가 사인은 안 하죠. 야, 만년필 들고 따라는 가지. 사인은 누가 합니까? 대표이사 할 거 아닙니까? 쉽게 편하자면. 또 은행으로부터 5천억에 지금 대출계획을 체결합니다. 누가 사인할까요? 자금 담당 이사가 사인하지 대리는 가방 들고 서류 들고 만년필 들고 따라는 가. 쉽게 편하자면. 그러니까 사람을 따지면 그저 맨 머리에게 상층부 얘기입니다. 컴퓨터 같은 CPU겠죠. 중앙통지장치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조직으로 봤을 때 맨 상층부, 의사결정관 사장들 또는 대표이사 아니면 전무상무 이런 사람들. 굳이 편하자면. 이런 사람 주로 이런 거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주로 부동산을 사고 팔고 매각하고 그 다음에 기획하고 방향 설정하고 만일에 그 CEO가 주로 하는 게 저런 거 하는 거 맞잖아요. 이번에 우리 회사의 주력 제품을 환경 바이오 제품으로 가자 정할 때 누가 정하겠습니까? 대리가 정할까요? 아니 대리가 서류조사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럼 왜 맨 대표자 정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 밑에 종류가 또 세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취득과정. 취득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운용과정. 그 취득이 있을 그 다음 두 번째는 운영과정.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처분과정.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 썼을 때 이런 취득과 요건 누가 다 관련하면 요 사람이 관련 거 맞죠. 근데 운영과정은 또 누가 합니까? 이게 바로 부동산 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로 따지면 중간 관리층도 부장급 정도 돼요. 이걸 부동산 관리. 그래서 여기는 부동산 관리 아니면 또는 부동산 관리자.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PM이랑 프로피트 매니지먼트형, 프로피트 매니저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사람 같으면 가슴 정도 중간 계층 연결고리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또 종류가 몇 가지가 또 네 가지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맨 첫 번째가 임차인 관리. 그래서 임차인을 누구를 건지 임차인 관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지 관리. 수지 관리 결정이 뭐겠습니까? 저기 경영 관리, 경제 관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떻게 합니까? 계약 관리. 계약을 어떻게 할 건지. 계약 관리는 또 어디에 포함되겠습니까? 여기는 주로 그죠 법률적 관리. 그 다음에 맨 끝에가 시설 관리. 여기를 시설 관리요. 또 시설 관리자. 시설 관리 또는 시설 관리자. 그래서 여기는 FM이죠. 퍼실리티 매니지먼트요. 퍼실리티 매니저. 그러니까 구조로 봤었을 때 주로 이제 뭘 물어보냐면은 이 사람의 업무하고 이 사람의 업무를 잘 물어봅니다. 업무 내용. 그러니까 위쪽은 주로 상층부니까 회사에서 의결기관, 의사결정기관이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말하면 상무가 하는 거하고 대리가 하는 거 그것만 따지시면 돼. 사람들은 머리가 하는 거하고 손, 발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은 정례화되어 있고 루틴화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하는 어떤 일상적 반복적인 활동은 이쪽이 맞잖아요. 시설관리, 청소하고 문 열고 문 따고 그건 전부 다 누가 합니까? 대리가 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근데 방향을 결정하고 회사의 정책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주력상품 결정한다든지 품목을 바꾼다든지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저 위쪽에서 할 거 아니에요. 맞죠? 삼성에서 SN 만들었을 때에 그거 만들자 이쪽에서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이쪽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가격 정책도 여기서 한번 정해주면 여기서 판매는 여기서 할 거 아닙니까? 쉽게 편하자면. 구찌가 좀 큰 거, 작은 거. 이거는 부정기적이죠. 어쩌다 한 번씩 하고. 여기는 조금 규모가 크죠. 되게. 여기는 조금 규모가 작아요. 그러면서 반복적이고 주기적으로 하는 건 전부 다 오른쪽 얘기. 그죠? 방제, 방법 누가 할까요? 여기서 하잖아요. 대리가 소화기 준비하고 이제 회장은 소화기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이해하시는 거죠? 구조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업무하고 이 사람의 업무를 주로 문제를 잘 물어보는데 여기는 주로 정례화되고 루틴화되고 일상적 반복적인 전부 다 오른쪽 한다는 얘기. 자, 읽어볼게요. 그래서 시설관리는 각종 부동산 시설을 이용하고 유지하는 데서 주로 가장 소극적 관리. 적극적 관리. 이거는 가장 적극적. 이거는 적극적. 이거는 그럼 뭐겠습니까? 조금 소극적. 말뜻이. 우리 민법에서 적극적, 소극적 권리가 바뀌냐 안 바뀌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맞죠? 그리고 우리 같으면 권리가 바뀌는 거잖아요. 서울 건물 팔아서 부산에 땅 삽니다. 또 광주 땅 팔아서 어쩌니까 서울에 어쩌니까 건물 임대차입니다. 이런 거라든지. A 주식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10만 주 팔아가지고 뭘로 바꾼다든지 그런 것들. 주로 누가 하겠습니까? 상층부 주로 하지 않을까요? 종류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좀 더 기출문제 풀어볼 거니까. 그래서 구찌가 좀 큰 거고 작은 거. 여기는 어쩌다 한 번씩. 이거는 매일매일.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하루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자 밑에 있죠. 이게 주로 대리가 하는 역할. 여기는 사장이 하는 역할. 전무가 하는 역할. 그리고 여기는 부장급이 하는 역할. 구별돼요?
그래서 운영과정은 이 사람은 운영과정 참여하지 요거는 취득하지 않는다. 요 사람은 이거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건물의 취득하고 부동산 취득과 처분은 누가 관리한다? 여기가. 운영과정 나오는 요거를 전부 누가 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장의 업무 평가는 대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상무가 평가하겠죠. 대충 구조가 지금. 사람을 따라 여기는 머리 얘기죠. 여기는 가슴 얘기죠. 여기는 손발 얘기. 맞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높고 낮고 말 되잖아요. 우리 개념만 아시자고요. 여기는 좀 반복적으로 조금 약간 작은 거야. 근데 여기는 좀 큰 거야. 여기는 주기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죠. 여기는 주기가 아니라 그저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매번 딱 정해지는 원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오신 거죠? 애처로운 눈빛 보여도 할 거 다 할 거예요.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는 주로 뭡니까? 보자면 소극적 관리면서 설비, 기계 운영, 유지, 보수, 에너지관리, 방범, 환경관리 등등 이해하실 수 있죠? 근데 그놈과 비교해서 밑에 자산관리는 소유주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부동산 측의 다양한 적극적 관리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리에서 자산관리, 부채 종합적 관리, 매수, 매각관리 또는 어쩌니까 재무분석, 가치평가, 리모델링 등등 건물 전체 리모델링 합니다. 누가 사인할까요? 대표자가 사인하겠죠. 그죠? 그걸 대리는 가방 두고 따라는 가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뒤에 문제가 있을 건데 한번 찾아볼게요. 기출문 찾아갑시다. 그 문제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 규모 형태만 보시면 금방 되니까요. 안 나와 언론. 예, 저기 19번 문제 보시면은 559페이지 19번 포트폴리오 관리, 부동산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매입 매각 관리, 그 다음 지혜투자 결정 누가 할까요? 결정권자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뒤에 또 20번 부동산 자산 관리, 그 다음에 건물 임대차 관리, 건물 임대차 관리가 그다음 PM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 관리 나눌 수가 있는데 다음에 시설 관리하면 속하지 않는 것, 굳이 큰 것만 찾읍시다. 지금 20번 얘기 560페이지 그게 보니까 부동산 매입 매각 누가 할까요? 그죠? 설비, 운전, 보수하고 에너지 관리하고 방지, 방범하고 방범 쓰고 수입, 방범 돌고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회장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문 열고 문 딸고 그러니까 전부 다 누가 합니까? 직원이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건물 청소도 아니고 부동산 매입 매각 관리는 금방 구별되는가요? 딱 보셔가지고 좀 금액이 크다, 부치가 크다 그러면 자산관리 좀 작다 그리고 일상적 반복적이고 주기적이다 그러면 대리 가는 거니까 시설관리 그것만 딱 아시면 되니까 종류 외우실 필요 없어요.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방식 그래서 요걸 전 많이 넣었고 가장 많이 넣었던 것이 이제 관리 방식 그래서 아마 관리에서 1순위는 관리 방식입니다. 관리 방식이요. 그래서 관리할 때 방식이 몇 가지요? 세 가지가 있었죠. 직접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 그래서 직접 관리. 그래서 먼저 직접 관리라는 말은 직접 관리도 다른 말로 자가 관리, 자치 관리, 자연 관리 또는 전근대적 관리. 직접 관리는 내가 내 물건 관리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직접 관리는 건물 큰 거, 작은 거. 좀 작은 거. 작으니까. 건물 달랑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2층짜리. 누구한테 맡길 리 없죠.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자산관리는 우리 서민들은 조금 거리가 멀죠. 누구한테 맡기고 자식 할 것도 없어. 내가 하나 조그맣게.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개론은 엄청 단순하다니까 사실 알고 보면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을 넘기셔야 돼. 어느 정도까지는 와야 돼. 미분을 잘하는 사람은 인수분해 잘할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곱셈 잘할 거 아닙니까? 곱셈을 잘한다면 구구셈을 전부 다 외우고서 잘할 거 아닙니까? 구구단은 모르면 곱셈이 안 되니까. 그 표현이니까. 그래서 직접 관리 또는 자가 관리, 내가 직접 하는 것은 여기는 장점과 단점만. 자, 장점. 내가 관리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시설 애호. 내가 내 물건이니까 시설 어쩌니까 좀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 화장실 변기를 윤이 번쩍번쩍 나. 공중 화장실 더러워서 못 써. 맞죠? 그 다음에 기밀 유지, 보안 관계. 이거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거 하니까. 물론 장점 2개밖에 없을까? 수없이 많은 여기에 키워요, 사실. 다른 거 다 있지만 여기에다 걸리니까. 그 딱 몇 개씩만 기억하자고요. 우리 교도 보시면 그 자가관리 장점 여러 개 나왔죠? 그 다음에 단점도 좀 엄청 많네요. 물론 다 외워두면 나쁘게 하겠습니까? 근데 가장 골자는. 그러니까 자가관리는 내 물건 내가 직접 관리하니까 일단 좋은 것은 아끼잖아요. 자기 집을
거실에 휴지 던진 사람 아무도 없어. 담배꽁초 안 던집니다. 밖에서 다 던져. 그죠? 휴지 다 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설 애호하고 기밀이 잘 됩니다. 단점은 뭘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매너리즘이 빠지고 전문성이 떨어지죠. 내가 가다 보니까 전문성 어쩌니까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매너리즘 타성화. 매너리즘 또는 타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성화한다는 얘기는 과감히 설비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하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편찮으시면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까? 대체 며칠은 괜찮으셔. 나중에 큰 병 생겨. 애들 아파봐요. 응급실 금방 찾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타성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명이 길어질까 짧아질까? 좀 짧아져요. 그죠? 그러니까 타성화가 크다. 매너리즘 하다는 자가관리의 단점입니다. 내가 내 물건 관리할 때는 돈 들이는 것이 아까우니까 그냥 떼우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좋았는데 두 번째로 위탁관리는 그럼 왜 만들었을까요? 요거에 뭔가 안 좋은 점을 고치려고 했겠죠? 그럼 단점을 이번에 고쳐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장점은 정반대요. 장점은 전문성 매우 높아집니다. 요즘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새벽 2시에 해가지고 전압이 떨어지면 불이 나갈 수도 있죠. 그때 전화하면 당장 오더라고요. 왜? 그 관리자가 있으니까. 근데 만일에요. 그 새벽 2시에 컴퓨터 한참 치고 있는데 그런 경우 종종 있으니까 다운돼가지고 싹 날아간 경우 있죠. 얼마나 우울합니까? 그때 전기 다시 복원할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 관리실 전화해서 좀 와주실래요? 그러면 금방 오잖아요. 그런 분들. 그래서 전문성 높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타성화점이 조금 떨어지는 건 맞겠죠. 그래서 오히려 수명이 더 길어지고 관리가 잘 되는 건 맞죠.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점은, 그죠? 장점은 전문성하고 그다음 매너리즘 방지하고 그다음 오래 쓸 수 있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를 잘 관리하면 수명이 오래 가는 건 맞죠. 예. 그래서 제 형님 얘기 하잖아요. 집에 농사지고 있으니까 집에 트랙터 같은 거, 콤바인 같은 거 많이 있겠죠. 트랙터 매일 지금 농사철이니까, 그죠? 땅 갈고 뭘 하면 흙 묻을 거 아닙니까? 그 양반, 오전에 땅 갈고 와서 점심 먹고 나서 그거를 수도가에서 흙을 털고 있어. 저 같으면 안 털어요. 또가 묻을 건데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양반 손에 기계가 가면은 기계가 새 것 됩니다. 저 차몰고 가면 다 닦아주고, 기름도 넣어주고, 면세도 넣어주고, 좋은 점 많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니까. 저 차 정말 더럽게 쓰거든요. 세차도 잘 안 해. 아니, 차는 내가 이용하는 게 편해. 차를 모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디요? 뭐가 안 보이고. 근데 일요일마다 단지 보면 일요일마다 좀 광내신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청승이시다. 차도 별로 좋은 것도 아니면서. 근데 그렇게 하면 오래 가는 거 맞죠? 관리를 잘하니까. 그것도 성격 같아. 부지런해. 제가 게을러서 안 합니다. 근데 단점은 뭐가 있을까? 단점은 이제 정반대요. 한마디로 합시다. 믿을 놈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설료 잘 될까 안 될까? 기밀료 잘 될까? 안 되죠. 그래서 이 말은 그렇게 했죠. 직원은 나갈 때 컴퓨터 켜져 있으면 그냥 갑니다. 사장은 꼭 끄고 갑니다. 말 되죠? 그죠? 직원은 에어컨 켜져 있으니까 그냥 가. 야, 저거 끄고 가. 그래서? 그때 끄고 가. 대부분 그러잖아요. 이게 종업원 마인드가 되면 안 되죠? 항상 뭐든 사장 마인드가 돼야 됩니다. 근데 다 보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다 알아요, 사실은요. 사람들은. 예. 그래서 학원을 이렇게 수없이 돌아다 보니까 딱 들어오면 압니다. 이 학원 잘 되겠다. 그 느낌 있잖아요. 저자도 말로 훈집이란 말 아시죠? 그 분위기를 아니까. 훈집 얘기할 때 서울 가서 말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이게 뭐, 그죠? 훈집. 우리 훈집이란 말 모르신가요? 알아요. 그 느낌.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최창조 교수인가요? 그분. 땅을 딱 쓰면 이 땅이 좋은 땅이다. 기운을 느낀대요. 근데 이거 뭐냐 하니까 말을 못 한대. 그런 사람 내가 대학교 소문 대견해서 대학교 때려치신 분. 실제 그분. 어떻게 설명이 안 된다. 실제 그런 분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게 감이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 잘 되겠다. 직원들 일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꼭 시켜야만 일하는 사람이 있고 알아서 일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알아서 일하는 사람 2명만 자청력 우배고 딱 2명만 있으면 대박 납니다. 근데 그런 사람 구하기가 쉽죠. 좀 어렵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피를 섞은 사람도 안 하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혼합관리. 그래서 요 두 개만 잘 구별하시자고요. 주로 나오는 게. 그 다음에 혼합관리란 말은 두 개 섞는 거. 혼합관리요. 그래서 혼합관리란 말은 첫 번째 의미가 필수적인 부분은 위탁한단 말이 나오는데 그거 잘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몸으로 때우는 것은 남 주고 돈 되면 내가 쥐고 그 말이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은 위탁.
맞잖아요. 청소하고 방해하는 거 남주고 돈 되는 거 경제적 방법 내가 꼭 쥐고 있고. 맞죠? 그래서 식당에 카운터는 누가 앉아있다? 주인 마담이 앉아있다. 배달은 누가 하고 청소는 누가 한다? 그 얘기였습니다. 맞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 그럼에다가 그 다음에 경제적하고 그 다음에 법률적 이거는 전부 다 자가관리형. 맞죠? 이거 바꾸면 안 되잖아. 근데 이 말 뜻만 얘기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 맞죠? 혼합관리란 말은 두 개의 장점을 더했는데 그러면 될 수 있으면 힘쓰고 짜증나고 땀나는 것을 남추고 돈 드는 거 내가 꼭 쥐고 있고 맞는 얘기죠? 그렇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좋은 점이 잘 되면 좋은데 안 좋으면 나쁜 점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 사고가 납니다.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니 잘난 내 잘났네. 그래서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고 좀 나오는데 불분명. 책임 소재요. 이게 불분명. 이게 가장 큰 단점이죠. 불분명하다는 얘기. 요렇게. 아마 요렇게 하면 문제 거의 다 걸립니다. 대부분 다 걸리니까. 이거 말고 다른 말 끼어 들어갈 수가 있지만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골자는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임대차 나왔네요. 거기도 임대차 유형에 따라서 조임대차, 순임대차, 비율임대차. 조임대차란 말은 조란 말은 총, 전체란 뜻이죠. 이게 조임대차는 임대라는 모든 게 다 포함됐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조임대차는 주거용이 있습니다. 순임대차는 공업용이 있습니다. 이게 임대차 유형에 따라서요. 그래서 조임대차. 다시 말하면 여기 조란 말은 전체 총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남의 전세를 전세금 딱 주면 모든 게 다 포함됐죠. 화재보험료 누가 내야 됩니까? 특별손 충당금 주인이 내야만 되는 거 맞죠? 근데 관리비에 붙어 나오기 때문에 대납을 하는 거 맞죠? 그래서 나올 때에 나 멘토가 살았다. 관리실 가서 이거 주세요. 그래서 다 찾아올 수 있는 거 맞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셋집에 뭐가 고장나면 주인한테 어쩝니까? 보일러 고장나서 고쳐줘? 라고 하는 거죠. 왜? 주인 거니까. 그죠? 전부 다 조임대차는 주거용.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포함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임대차. 순임대차는 오로지 임대료만 냅니다. 이번에 이 건물 공장 빌려줬습니다. 순임대차는 주로 공업용에 나와요. 그런데 공장을 빌려줬었는데 이 녀석이 인화성 물질 취급하는 공장을 차린대요. 그러면 이 공장 임대료는 분명히 받았는데 이 녀석이 인화성 물질 취급하는 그런 물건을 만든대요. 그럼 인화성 물질이니까 불나기 쉬울 것 같아. 그럼 화재보험료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누 때문에? 니 때문에. 그래서 보험료는 누가 내라? 네가 내라. 이 공간 임대료는 받는 건데. 그래서 공업용도 수임자차 1, 2, 3차가 있는데 3차가 보편적인데 그거 종류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외우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1차가 뭐고 2차가 뭡니까? 그런 거 묻지도 않을 거니까. 너무 시시한 거니까. 대신에 수임대차 공업용에 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비율임대차. 여기 비율임대차는 관리해서 유일하게 계산문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비율임대차는 주로 상업용, 매장용 부동산, 상업용 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매출액을 딱 정해놓고 일정 매출액까지는 기본적으로 얼마를 달라. 그 매출액을 초과하면 얼마를 더 주세요라고 정해놓은 것. 그러니까 이거 같으면 첫 번째가 어쩝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료가 있습니다. 기본 금액이 있을 겁니다.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몇 억까지는, 예를 들어 가게 매출액이 얼마까지는 얼마 달라.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1억까지는 기본임대가 그러면서 500만 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매출액이 5천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500 줘야 됩니다. 두 달 동안 해외여행 갔다 왔습니다. 하나도 매출액이 없습니다. 그래도 500만 원 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딱 정해진 금액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 일정 금액을 떠났습니다. 그럼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1억에서 얼마까지 올라가면 몇 프로 더 주세요. 이제 비율을 또 정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알파가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매출액이 1억까지는 기본적으로 얼마를 주고 500만 원. 그 다음에 1억 초과해서 얼마까지 몇 프로,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정할 수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얼마에서 넘어가면 몇 프로 더 주세요.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도 아마 나중에 드릴 겁니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유지활동 같으면 일상적, 유지활동, 예방적, 대응적. 그러니까 일상적이란 말은 정례적, 루틴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이란 말은 하루에 한 번씩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죠? 일정 주기마다 반복되는 것을 일상적이라고 그래요. 수야제실 2시간마다 순찰 도는 것도 일상적입니다. 맞죠? 일주일에 한 번씩 쓰레기 수거하는 것도 일상적입니다. 그 다음에 3개월에 한 번씩 엘리베이터 검사받는데 그것도 일상적입니다. 겨울만 되면 항상 화재보험, 아니죠. 소화기 전부 다 구비하고 모래 구비하는 것, 그것도 1년에 한 번 하지만 일상적입니다.
이게 일상적이라는 말은 정기적 일정 시간마다 반복되는 것을 루틴화되는 것들 전부 다 일상적, 하루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예방적은 사전적이겠죠. 대응적은 사후적이겠죠. 그러니까 예방적이 더 중요하겠죠.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보험료 나옵니다. 보험에서는 토지는 화재보험이 됩니다, 안 됩니다? 토지는 화재보험 됩니다, 안 됩니다? 안 타잖아요. 타지 않으니까.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건물의 내용연수,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나오는데, 자, 내용연수. 그 다음 얘기요. 거의 다 왔죠, 이제? 그래서 내용연수에서는 여기도, 내용연수는 또 어디가 써먹냐면, 우리 평가 가면은 원가 방식 하면 다시 써먹습니다. 내용연수. 자, 그래서 내용연수라 말하면 가장 쉽게 말하면 내용연수가 수명입니다. 첫 번째 의미가 수명 또는 유용성 지속 가능 연수. 수명이라고 그래요. 목숨 숫자 수명이요. 또는 다른 말로 유용성 지속 가능 연수요. 지속 가능 연수. 더 쉽게 말할까요?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경제적 내용수가 있다는 얘기는 돈 벌 수 있는 기간. 법률적에서는 법적인 유용성 있는 기간. 기술적 내용수는 건물 서입기만 하면 다 있는 거죠. 유용성 지속 가능 연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 그래서 종류에서는 크게 보자면 물리적 내용수하고 경제적, 기능적 세 가지만. 첫 번째는 물리적 내용수요. 그래서 물리적 내용수란 말은 물리적으로 어쩌면 유지만 되면 되니까 제 과목에서 항상 물리적이란 말은 전부 다 뭐였습니까? 시간. 그렇게 물리적 내용수란 말은 시간하고 아주 밀접하죠. 그러니까 건물의 시간이 따라서 물리적 내용수 점점점 줄어드는 거 맞죠?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인생에 이렇게 말했죠. 인생이란 고난이란 열차를 타고 역경을 들어서 죽음이나 종착역에 이른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무 그죠? 염세적인가요?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결국 어쩌니까 죽기 위해서 종착역을 점점 가고 있는 거 맞죠? 그죠?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내용수는 시간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물리적 내용수는 점점점 줄어드는 거 맞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제적. 그럼 경제적 내용수는 이거는 시간하고 좀 거리가 있죠. 주변 위치 환경. 주변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변하고 또는 환경, 위치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면 갑자기 돈 되는 건물이 있죠. 그린벨트 묶였습니다. 그럼 돈이 안 될 수도 있죠. 이번에 일방로 끝에는 건물이 있었는데 도로가 뻥 뚫렸습니다. 돈 좋아지는 거. 맞죠? 시간보다는 주변과 위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그 다음에 물리적 내용수 주로 어디서 쓰겠습니까? 감가상각했습니다. 여기는 감가수정했습니다. 우리 짜대 가면 감가수정상각 있죠? 그러니까 기업 세무회계, 회계학에서는 물리적 내용연수 또는 우리 감가상각은 물리적 내용연수를 주로 씁니다. 그래서 법적 내용연수라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 경제연수는 주로 감가수정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유효경관연수하고 유효경관연수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실경관연수요. 유효경관연수하고 실제경관연수요. 요 두 개가 어쩌면 같을까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도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자, 두 가지. 어디가 더 좋을까요? 위쪽이 좋을까요? 아래쪽이 좋을까요?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위가 좋을까요? 아래가 좋을까요? 네, 항상 두 번째가 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10년 지났는데 20년 지날까 보여요. 건물 5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더 쉽게 합시다. 나이는 40대인데 60대처럼 보입니다. 좋아요, 나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요, 몸 관리하는 것은, 건물 관리하는 것은 이거를 줄일 목적이죠. 유효 경관수가 많다는 얘기는 이게 많이 지나갔으니까 건물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자동차 사가지고 2년밖에 안 됐는데 덜거덕거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많이 빠졌다. 실제는 2년밖에 안 됐는데. 건물 지은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건물이 낡아 보이는데요. 관리 잘 못했다는 얘기. 맞죠? 근데 실제는 어쩝니까? 연세는 한갑이 넘으셨는데 팽팽하죠. 요거잖아요. 연예인들. 그러니까 지금은 그 프로 하는데 친구야 반갑다 찾는 프로. 꼭 막내가 그냥 찾는 것 같아. 친구인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농담이었고 이쪽에서 필요한 말은 요 두 개가 있었는데 건물의 관리의 목적은 요 놈을 키운다 줄인다. 줄이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오래 가죠. 그러니까 건물의 유지관리 보수가 잘 되면 유효경관수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든다. 그래야 오래 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자동차 관리 잘해놓으면은 그만 관리가 잘했다는 얘기는 이게 어쩝니까?
유효금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지나간 연수가 짧아질수록 더 많이 써먹을 수 있으니까. 맞지 않아요? 그죠? 건물도 그러잖아요. 관리를 잘하면은 똑같이 15년 됐었는데 만약에 20년 된 건물인데 평가서 보고 한 5년 됐습니까? 관리 잘했던 거. 그러니까 평가하기 높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많이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맞죠? 우리 그잖아요. 몸 관리 잘 해놓으시면 연세에 비해서 동안이 되는 게 맞죠? 그게 바로 아래쪽 얘기. 연세보다 더 많이 들어보시면 안 좋은 거죠?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목적은 건물의 유지관리 보수의 목적은 유효경 것을 느린 데 있습니다. 줄인 데 있습니다. 줄인 데 있습니다. 그 줄인다는 얘기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 지나간 연수가 적다는 얘기는 이게 많이 남았다는 뜻. 맞죠? 그래서 여기 그 밑에 중요 지문 요 말 또 써놨을 거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다 써놨어 제가. 저 밑에 보면 그 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의 목적 나오고 쭉 나왔으니까 그걸 한번 잘 보시라는 얘기. 그래서 지문 잘 읽어보세요. 그 지문이 만만한 지문도 있지만 조금 생각할 지문도 있습니다. 이해하신 거죠? 그 다음에 잠깐만요. 하나 틀린 게 하나 있던데 저도 그걸 놓쳤는데 금융에서 55페이지 거기 55페이지 10번 55페이지 10번 읽어봅시다. 55페이지 동그라미 10번 55페이지 55페이지 여기 55페이지 동그라미 10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썼는가?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는 말이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렸어요. X입니다. 원금상환 누기의 지분 형성은 원리금이 아니죠. 원금상환 누기의 지분 형성분이지 원리금상환의 지분 형성분이 아니라 원금. 지난번에 자 100억짜리 건물 사가지고 팔았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 100억짜리 40억은 내니까 지분자본 그 다음에 60억이니까 타인자본. 이 그림 기억나세요? 얘가 투자 시점에 건물 살 때, 그 다음에 매도 시점, 매각 시점. 건물 팔을 때 150억 주고 팔았어요. 이렇게. 이럴 때 이건 내 거 맞을 거고, 이 원금 60억 가운데, 빌린 돈 60억 가운데 제가 20억을 갚았다. 이거를 원금 상환 누계. 그래서 원리금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 20억이 바로 원금 상환 누계액은 지분 형성이 됩니다. 그거 살짝 틀린 거거든요. 거기 처음에 만들 때보다 OX 다 만들었다가 다 지웠거든요. 이것도 빠진 것 같아. 거기는 원리금 상환 누계액이 지분이 아니라 원금이 지분이지 원리금 이자는 아니라는 얘기.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0번은 뒤에 X를 만들어 주셔야 돼. 아니면 리자를 빼든지 둘 중에 하나. 원금 상환 누계액이 지분 형성분이지 원리금 상환 누계액이 지분 형성분이 아니란 얘기. 이해하시는 거죠? 그게 고치다가 제가 못 봤어요. 누가 질문이 와서 틀렸네. 이 사람 찾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생애주기, 전 개발 단계, 그 다음에 신축 단계, 그 다음에 안정 단계, 노후 단계, 완전 폐물 단계. 건물 생애주기. 건물 생애주기는 맨 먼저 전건축 단계. 그래서 건물 생애주기도 건물 생애주기란 말은 건물이 사람처럼 태어나고 성장하고 나이 먹고 죽는 거 없어지는 거 그 과정을 쭉 쓰는 건물 라이프 사이클요. 건물 사이클 패턴, 건물 성세주기, 생애주기, 라이프 사이클, 에이지 사이클 또는 성세현상 건물의 주기. 그래서 맨 첫 번째가 전건축 단계. 전건축 단계 아니면 신축 전 단계. 전건축 단계 아니면 전개발 단계라는 말은 좀 그래요. 개발은 건물에 쓰는 것이 아니라 토지에 쓰는 게 원칙입니다. 또는 아니면 신축 전 단계. 신축 전 단계요. 건물 짓기 전에 거기도 종류 애우지 마시고 건물 짓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거기다가 무슨 건물을 지으면 좋은지, 몇 층 지으면 좋은지, 어떤 용도가 좋은지 전문가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문가 활용 딱 한마디가 전문가 활용형. 이 전문가 활용이 어쩌니까 여기 전문가 활용은 설계사 한번 찾아가야 되겠죠. 설계사 또는 공법상 규제가 몇 층까지 있는지, 용적률 얼마가 좋은지, 그 동네가 또 컨설팅 받아보고 무슨 용도 좋은지, 경제 전문가 또는 돈 모을 때 자금, 금융 전문가, 어떻게 돈 대출받는 건지, 이게 전문가 활용. 이 전문가에는 그러니까 건설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건축가도 있어서 설계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중개사도 있을 거고, 마케팅 전문가도 있을 거고, 수없이 되겠죠. 건물 짓기 전에. 전건축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축 단계, 건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 단계에서는 여기는, 그죠? 신축 단계 같은 건물 지금 바로 지었으니까.
여기 같으면, 신축 단계 같으면 물리적 유용성은 최고. 물리적 유용성은 최고. 신축 단계니까, 아까 물리적 측면은 시간이 흘러가야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물 새 거니까 물리적 하자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다고 봐야죠. 그래서 물리적 유용성이요. 물리적 유용성은 최고. 맞죠? 여기 유용성은 최고가 됩니다.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기능적 유용성은 최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신축 건물에는 물리적 하자는 없습니다. 기능적 하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설계가 잘못됐으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는 물리적 유용성 최고이기 때문에 기능적 유용성은 최고 아니될 수 있죠. 그래서 기능적 하자, 이거 있을 수가 있죠. 반드시 있는 건 아니지만 기능적 하자는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말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축 단계는 물리적 하자가 보편적이다? 아니죠. 기능적 하자가 보편적. 기능적 감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동차에게서죠. 리콜하는 것은 기능적 하자를 치유하는 거지 물리적 하자 치유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 자동차 리콜하는 거 있죠? 중고차는 리콜 없습니다. 새 차에서만 이렇게요. 그래서 신축 단계는 물리적 우선 최고다. 그런데 경제적, 기능적은 최고가 아니 될 수도 있다. 건물 새 건물인데 주변이 어우러지지 않으면 돈은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기능적 하자는 여기는 있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안정 단계. 안정 단계는 사람 같은 중년 단계. 그러니까 신축 단계는 조금 어쩌니까 청소년 단계입니다. 애들 단계. 그러니까 애들 키가 어쩌니까 부쩍부쩍 크죠. 자고 일어나면 방학 끝나기 전에는, 방학 전에는 앞에 저 뒤로 가는 애들 죠. 갑자기 큰형이 온 경우. 1년에 막 성장통 10m씩 큰 경우 있잖아요. 종종요.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키가 1m 25, 몸무게 25 그랬습니다. 이만했던 것 같아요. 콩알만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작았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좀 많이 컸으니까요. 예? 콩알만 했으니까. 별명이 나왔네요. 그죠? 대부분 그잖아요. 너무 작았으니까. 사진 보면 지금 너무 작습니다. 이제 중고등학교 조금 커가지고 이제. 그죠? 1m 25에 몸무게 25는 얼마나 작았습니까? 주먹만 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것도 6학년 때. 예. 통신표 나오잖아요. 옛날 통신표. 옛날 통신표에서 그 부분 써져 있더라니까요. 1m 25, 키가. 몸무게 25kg. 그야말로.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게도 중요해. 그 다음에 안정단계는 가장 장기요. 그러니까 사람을 따지면 어쩌니까 어렸을 때고 이거는 좀 이제 중년 단계. 그러니까 가장 장기고 경제적 유용성이 어쩌니까 최고. 맞죠? 경제 유용성이 본격적으로 발휘하는 가장 장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말이 여기서는 투자 계획은 이때서입니다. 투자. 설비 투자, 시설 투자, 하자 보수. 투자 계획은 언제 세워라? 그죠? 투자 계획은 여기에서요. 그래서 우리 운동할 때 언제 됩니까? 몸이 좋으실 때 운동해서 몸짱을 만들어야 돼. 아프신 다음에 운동하시는 것이 아니다. 맞죠? 평소에 젊었을 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노후 단계. 노후 단계란 말은 이제 조금 연세가 드셨습니다. 일개보다 더 정확하죠? 빨래 가더라. 그 말 알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노후 단계는 다른 거 다 떠나서 하자보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단계 그러면 건물이 약간 노후되고 나서 좀 연세가 드신 거예요. 약간. 그랬을 때는 시설 투자, 하자보수, 시설 투자하고 하자보수 한다 안 한다. 그죠? 하자보수. 이런 것 쩝니까? 하지 않습니다. 시설 투자, 하자보수는 언제 한다? 투자 계획은 이쪽에서. 그래서 속된 말로 그런 말 썼죠. 고목나무에 꽃 안 핍니다. 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문제 제일 많이 나온 거 요거. 가장 많은 요겁니다. 이거 흔히. 그래서 수능 뭐가 나오냐면 노후 단계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 대부분. 속기 쉬우니까. 이것은 뻔한 내용인데 여기서는 뭐 나오겠습니까? 이거 기능적 하자는 어디에서? 이렇게. 신축 건물은 물리적 하자 없잖아요. 기능적 하자는 있을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런 게 나와야 틀리지 않을까요? 뻔한 거 나오면 안 될 거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완전 폐물 단계. 완전 폐물 단계는 철거하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요. 그래서 완전 폐물 단계. 그래서 요거요. 두 가지만. 여기까지만. 키워드는 그겁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 왔습니다. 그 다음 뒤에 마케팅도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딱 거기도 마케팅도 이제 골자만 골라보자면은 거기 마케팅 방법에서 540페이지
시장 점유 마케팅하고 그 다음 뒤에 뭐만? 뒤에 보시면 고객 점유 마케팅, 관리 마케팅 세 가지만. 마케팅 방법만. 시장 점유 마케팅은 초과 수요 상태에서 공급자 유지 마케팅. 근데 그 얘기도 지금 처음 드린 말씀이 아니라 한번 어디선가 보신 적 있죠? 그가 페이지 수가 130 몇 페이지인가요? 경기 순환국면 특성 찾아보세요. 경기 순환국면. 아니면 요약집 보시면 경기 순환국면 그 박스 그려져 있던 거. 그 페이지 수가 130 몇 페이지요? 그 기본수는 130 몇 페이지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하면 이쪽으로 보시면 저 앞쪽에 22페이지. 거기 22페이지 보시면은 그 밑에 박스 있죠? 요약집 22페이지. 22페이지 보시면은 그 박스가 나왔죠. 경기 순환구매 특성.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내려갈 때는 초과 공급이다. 고객 점유 마케팅.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초과 수요다. 공급자 중심 마케팅. 이거 우리 지난번에 요거 기억나시죠? 요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뭡니까? 수요자 중심. 그래서 내려갈 때는 초과 공급 상태. 그래서 수요자 칼차를 쥐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갈 때는 누가 중심? 공급자가 칼차를 쥐고 있다. 그래서 공급자가 줄을 서세요. 그래서 왼쪽은 초과 공급 상태고 여기는 초과 수요 상태. 초과 공급 상태니까 미분양 커질 거다. 분양 안 될 거다. 맞죠? 그러니까 팔아먹으려면 수요자를 떠받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수요자를 그죠? 유혹하는 그런 광고. 그래서 우리 회사는 고객을 제1로 생각하는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뻥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오른쪽 뭡니까? 초과 수요니까 공급자가 점이니까 줄 서세요. 공고죠. 그래서 이쪽이 고객 점유 마케팅, 이쪽이 시장 점유 마케팅. 그 말 뜻. 그래서 여기 같으면 고객 점유 같으면 아이다의 원리, attention, interest, action이요. 아이다 원리. 학습 세일즈맨 얘기했던 거. 저기 앞쪽에 나옵니다. 이쪽 같으면 4P 믹스, 4PS요. 그 다음에 STP 전략. 그 다 나온 얘기가 저기요. 다 나오니까 또 문제표 갈 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디에 나면 평가론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론을 읽어오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다음 주 평가론도 다 안 오고 몇 개만 찍어서 할 거니까 문제 나올 것만 이제. 그래서 다음 주까지 전부 다 끝내고 7월 달부터 이제 문제풀이 갑니다. 자, 그래서 평가론을 좀 많으니까 집에서 읽어오시기를, 그죠? 읽어오실 거죠? 이제는 약속을 지킬 때가 됐어요. 아니, 진짜, 읽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니까. 이해하시는 거죠? 예, 오후에 하신 분들은 3시부터 할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